안녕하십니까, 리노웍스의 오현승 본부장입니다. 리모델링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단연 공사비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놨으니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공사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3가지와 외관 디자인 방향 설정에 대해서 안내 드려보고자 합니다. 리모델링의 성패는 공사 전에 무엇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가로 시작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동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브리핑 자료입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목차부터가 조금 다른데요. 리모델링이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현장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의 목표와 전략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바로 리모델링에서 초기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신설 검토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체 과정과 행정 절차에도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 범위입니다. 리모델링의 출발점은 무엇을 바꾸고 어디까지 손볼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고, 이 부분이 명확해야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에 따르는 행정 절차입니다. 리모델링은 단순 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예시로는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구조 변경 유무, 이런 부분들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관련한 행정 절차도 공사 기간만이 아닌 공사 준비 과정도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해야 프로젝트의 속도가 결정이 되고 건축주가 감안해야 할 준비 기간부터 공사 기간까지의 전체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 분석입니다. 건축주는 보통 이 부분만 고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공정을 손보면 주변 마감 등의 다른 요소들과 맞물리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리모델링은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균형입니다. 이런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현장 분석과 설계 검토는 앞서 말씀드린 공사 범위와 행정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 즉 무엇을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준비했는가, 이것이 리모델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초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리모델링을 막연하게 시작하기보다 실제 사례를 통해 무엇을 먼저 점검해 나가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동 현장 역시 현장 조사를 통해 도면과 실제 현황과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건축주께서는 지하뿐만 아닌 전층을 아울러 상이한 부분들과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도 모두 포함해서 정리하기를 원하셨고, 이는 저희 태건축설계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본분이기도 합니다. 인면은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이기는 하나 재료의 사용이나 디테일의 부족으로 클래식한 면모를 오래 유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현장에서 건축주의 요구에 맞춘 저희의 리모델링 목표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기능 개선. 건물의 설비, 누수, 화장실 등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대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성 구현. 투입 대비 최대 효과를 내는 대안과 자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대적 디자인. 코엑스 인근의 건축물로 강남 삼성동이라는 입지에 어울리는 건물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층별 구체적인 공사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지하에 설비 관한 사항들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엘리베이터 신설 여부였습니다. 설치할 경우 대수선 허가, 해체 심의, 구조안전 진단, 해체 감리자 지정 등의 여러 행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반대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신고 절차로도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결정 하나가 단순 공사비가 아닌 전체 일정과 전체 예산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위치 또한 여러 조건들이 따릅니다. 외부 공간을 활용해서 놓을 것인지, 반계단을 통한 공용부를 활용해서 놓을 것인지, 전용 공간을 활용해서 놓을 것인지, 엘리베이터 신설을 했을 때 효율과 슬라브를 뚫는 공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무리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레이아웃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전용 공간을 활용해 자리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1층에 놓고 싶어 하셨어도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하부에 피트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지하 1층 또한 엘리베이터 위치를 감안해야 합니다. 1층에서는 확장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메인이 되는 공용부와 출입문에 로비를 만들어 품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바닥 마감도 교체하고 누수로 인한 방수 부분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층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공용부 리모델링을 하고 전용부인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정리해서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개구부는 인면을 감안한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외관 디자인 방향은 건축주의 의지와 예산,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번 현장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액티브, 모던한 방법으로 박판 세라믹 타일과 로이복층 유리를 사용한 현대적이고 적극적인 인상을 주는 안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패시브, 클래식한 방향으로 화강석, 징크 패널 등으로 마감해서 경제성과 안정감을 중시하는 대안입니다. 건축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건물의 이미지와 예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적정 예산과 디자인을 찾아내는 것은 저희의 영역이 됩니다. 건축주께서 처음 의사를 주셨던 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디자인 방향을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리모델링은 결국 공사 전에 무엇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주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 건축사 사무소로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설계를 기반으로 한 현장 분석과 공사 범위와 일정, 예산의 방향까지 건축주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리모델링은 감이 아닌 계획으로, 불확실성이 아닌 합리적인 대안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리노웍스는 건축주의 의도를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해내는 리모델링 전문 사업부입니다. 최소 비용의 최대 효율에 합리적인 디자인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노웍스의 오현승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